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빨리 움직여! 빨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혼란에 빠진 조선 총독부 건물 위로 끝도 없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요. 청명한 이 조선의 여름 하늘엔 뭔가를 태운 재가 눈꽃처럼 휘날립니다. 건물 안 조선 총독부 직원들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리 움직여! 빨리 태워! 빨리 태워! 무슨 소리지? 서류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그렇죠. 그때 시작했을 때부터 모아놨던 모든 그런 조선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진주할 연합군이나 조선인 지도자의 손에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될 일제의 만행이 담긴 기밀 문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요, 뭐 조선 총독부뿐만이 아니고 시내 곳곳에 다른 관청들, 경찰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문서 파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럼 궁금합니다.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 어땠을까요? 근데 진짜 도망가야지. 어떡해? 도망가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패닉이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앞다퉈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갈까요? 일본으로 가야죠. 가기 전에 여기를 들렀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필요하잖아요. 돈. 그렇죠. 맞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집니다. 뱅크런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16일 단 하루 동안 경성에서만 전체 지급 준비액의 20%인 2억 엔이 인출이 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대로라면 일주일 안으로 경성은행들의 잔고가 바닥날 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선 총독부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 경제를 뒤흔들 만한 아주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그 돈을 더 찍어내나요? 정답. 맞습니다. 총독부의 재무국장은 화폐를 마구 찍어내서 이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찍어낸 돈이 무려 36억 8천만 엔. 당시 조선 총독부 예산이 23억 5,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여 만에 조선 총독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마구 찍어낸 거예요. 큰일 나죠. 네. 저렇게 많은 돈을 막 찍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크게 되겠죠. 생기죠 또.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테고 물가는 오르게 되는. 광복 3일째인 8월 17일. 당시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의 일면 기사. 이날의 머리 기사 한번 보시죠. 호해의 정신으로 결합. 우리 광명의 날을 맞자. 당시 신문을 보면요, 이 광복을 맞이한 조선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민족 해방의 사자후. 우리들 이상의 낙토 세우자라는 여운형의 연설이었습니다. 와, 조선인들에겐 정말 희망적인 내용이었죠. 광복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죠? 나 이런 신문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보고 또 봐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문에 이 기쁨에 취해 있던 조선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충격적인 기사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경거망동을 삼가라.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니까 야, 너도 조심해. 이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이 분위기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단어를 쓸 타이밍이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이 기사 누가 냈을까요? 그 주체는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향해 경거망동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위운동 일체 불허. 민중들은 절대 자중하라. 그리고 인심, 창란, 치안 방해는 단호 조처.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만세 시위를 금지하면서 자제를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자, 단호한 조처. 무슨 말일까요? 바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되게- 독립된지 해방된지 몰라요, 이분들? 진짜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지금 은행 가고 난리 나고 무섭다고 덜덜덜 떨면서 저런 기사를 낸 건데 뭐 이런 기사를 왜 낸 거예요? 네. 조선 총독부와 여운형이 합의한 지 불과 3일째 패전한 일본군이 갑자기 이런 기사를 낸 이유.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요. 조선 총독부와 함께 이 식민지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조선 총독부는 지금 여운형과 합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은 미처 조선 총독부의 전략을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에서야 이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한 일본군의 참모들은 격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군과 사전 상의도 없이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우리가 무사하게 귀환하려면 우리가 무장을 유지한 채로 조선인들을 여전히 억압하고 통제한 상태에서 귀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8월 17일 오전 10시 장총에 대검을 꽂은 일본 군인들이 다시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방송국은 이 시간부터 일본군이 접수한다. 점령한 곳의 주민은 포로나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 게 통상적이다. 일본군은요, 언론을 통제해서 다시 조선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져가는 이 광복의 기쁨과 희망을 꺾고 일본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일본군의 언론 통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은요, 조선인들에 대한 경고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언론사는 물론 경성 곳곳을 점거했고요.
종로 일대에는 무려 일본군의 기관총까지 설치가 됩니다. 와, 싹 장악했네, 진짜. 이제 막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광복 며칠 만에 일본군이 다시 경성을 장악한 겁니다. 뭐야. 또 한편으로는 뭐야 잠깐 우리가 꿈이었던 건가 다시 불안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가, 광복이 아닌가 싶겠죠. 아니구나. 일본의 반항심이 있어 보이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병. 이 광복 직후 2,600여 명 정도였던 조선주둔 헌병이 약 한 달여 만에 6배가 넘는 16,000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한 달 만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저희 해방 직후를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또 뭐 이런 일인 줄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죠. 예. 일본 헌병들이 다시 장악한 한반도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해상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꽝! 하는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일본 부근 해상에서 배 한 척이 폭발합니다. 배의 중앙이 쩍 갈라지면서 가운데부터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고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제의 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무려 108m나 되는 거대한 일본의 수송선 우키시마호였습니다. 엄청 큰데요? 자, 그런데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아, 그러니까 이 배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그러면은 해방 사실을 알고 가족들 모아서 한국으로 오던.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조선인들. 네.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낯선 일본 땅에 끌려와가지고 수년 동안 이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조국의 광복과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조선인들은 8월 15일 드디어 꿈에나 그리던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드디어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몇몇 조선인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이 출발 며칠 전부터 부둣가와 길가에서 노숙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배는요, 조선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드디어 출항하는 날. 그렇게 8월 22일 우키시마호는 조선인들을 가득 채운 채 부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 이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상에서 폭발하고 만 겁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승선 정원이 4,000명인 이 배에 최소 정원의 2배 이상이 탔다고 합니다. 8,000명, 9,000명, 10,000명.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조선인들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대체 왜 폭발했던 걸까요?
폭발하지? 저렇게 큰 배는 이 발표 내용 사실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기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주장대로 기뢰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면 구멍이 어떻게 뚫려야 할까요? 어? 선체 바닥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바퀴 터수. 네, 외부에서 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훗날 인양한 우키시마호 바닥의 구멍은 선체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네. 그럼 이미 위험한 실려져 거. 있던 거 아니에요?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 쇠가 바깥으로 휜 거잖아요. 맞습니다. 폭발이 배 내부에서 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해군이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이 탄 배를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니, 이 침몰한 선체를 인양을 합니다. 9년 만에 9년 만에 하지 않다가 일본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 우키시마호를 끌어올렸을까요? 1954년에 54년에? 왜 갑자기? 그러게요. 9년 만에? 바로 1950년부터 53년 6.25 전쟁 네. 있었잖아요. 전쟁 후 피폐해진 한국에 이 철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골 수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철 회수를 목적으로 인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팔려고 그 전쟁 때그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팔려고 이렇게 꺼낸 거예요. 그 인명 수습이 아니고. 네. 아유, 타국에 강제 동원돼 수년간 노역에 시달리다가 조국으로 돌아갈 기쁨에 부풀어 있던 수천 명의 조선인들은 죽어서도 끝내 광복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